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도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양가의 맞이인 저희 부부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고요. 우선 저는 친정에서 아래로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다 공부를 시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곤 했었죠. 결혼을 하고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막내가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경우였었는데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지만 맞이의 역할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막내의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함께 해줬었고 결혼 전에는 저 혼자 고민을 했었다면 결혼 후 변한 건 남편도 함께 고민을 해줬었다라는 점이었죠. 동생들은 남편을 매우 따르는 편이었고 지금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동생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여전히 문제거리가 있으면 남편과 제게 조언을 구할 정도죠. 이게 맞이로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올바른 윗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기는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제 동생들에게만 이리했느냐? 그건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되겠죠. 시누이는 남편과는 참으로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도 강하고 진중한 편인데 시누이는 요즘 말로 깨발랄이라고 할까요? 암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밝은 사람이었고 가끔은 철없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긴 했었지만 그게 시누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을 놀래키냐면 어느 날 호련히 편지 한 장만 써둔 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사람이었답니다. 그것도 1년이나 말이죠. 돌아온 뒤 한동안은 놀래키는 일은 없었지만 그 제주 어디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겠다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죠. 아프리카, 참 아름다운 나라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의 나라 맞겠죠. 하지만 시누이의 아프리카행은 저희 가족들에겐 환영받질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분명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누이의 깨발랄하고 무모한 도전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다시 아프리카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돌아온 시누이는 또다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남자라고 하는데 같이 귀국을 했고 연애를 시작했다 하더군요. 신우이의 평소 행동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모티브를 삼아 영화 한 편 정도 제작을 하면 좋겠다고요. 그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낯선 곳에서 여행을 즐기다 사랑을 만났다니 이야기만 들으면 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아니겠어요? 워낙에 튀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에 우선은 안전하게 한국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반기는 눈치였었죠. 제잘제잘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남자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와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를 아무렇지 않게 식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누이. 남편은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시누이 얘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게 다 어리고 딸로 태어난 특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이 차이 느껴지지 않도록 신우의 말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었고요. 제 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시자라 그런지 신우이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그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런 신우이. 그리고 맞이라는 책임감이 분명했던 우리 부부. 이 사이에서 얼마 전에 머리를 탁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매정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누이 또한 자신의 오빠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것보단 제게 반감을 더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 시간을 줬었고 영원은 아니다라고 시누이에게 못을 박아 두었었어요. 그러니 얼른 자리 잡아 자신의 둥지를 틀라고 분명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허송세월한 신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는 신우에게 윗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그런 부부이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한 부부였었으니까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남자와 연애를 이어가던 신우이는 연애 2년 반 만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비록 둘이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서 자기네들은 욜로? 뭐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군요. 저희 세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니 그 또한 존중을 했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여행 가기 바빴던 그들은 돈이 없기도 했었지만 확실히 허리허식이 없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결혼식을 패스했고 식사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고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더군요. 뭐 결혼식이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부부의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모치가 입지 않겠다는데 뭘? 그리고 자기는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웨딩드레스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턱시도를 입으려고 했었대. 하여튼 걔는 너무 튀어. 생각도 튀고 삶의 방향도 그렇고 김서방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네 시누이가 결혼을 꿈꾸기나 했겠니?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산다고 하는데 축복을 해줘야지. 아이고, 턱시도 입은 신부? 나도 바라지 않는다. 절대로 안 바라지. 역시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이 이어졌죠. 결혼식을 그리 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혹시 너는 뭐 들은 거 없니? 네, 저희가 해야 할 맞이 역할이 있었던 거죠. 저도 당시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신 이야기가 있고 신의 부부가 한 말도 있으니 딱 3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맞이 역할을 해주기로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소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딱 3년만 신의 부부를 거주하게끔 해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이었죠. 어려움풋이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 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 저도 그게 맞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아파트는 제 동생들이 한 번씩 짧게 거주를 했던 곳이었고 단기로 월세를 주던 곳이었기에 별로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부부가 이야기한 기간은 딱 3년이었기에 그 정도면 새언니 도리는 다 해주는 거라 여겼었죠. 결혼한다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낫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더니만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신의 부부는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제 집에서 공짜로 살았던 신의 부부는 결혼을 하고서도 연애 때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보단 자신들의 탤런트를 이용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죠. 둘 다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라 통 번역일을 했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겠는데 이제 집을 빼줘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시부모님도 신의 부부도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단기 월세를 주려면 미리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말하기 좀 껄끄러우니 남편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남편이 묻자 오늘 집으로 찾아갈게 라고 시누이가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뭔가 계획을 말하려나 싶었는데 어이없는 답변을 저는 듣고 말죠. 언니, 3년 되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빠가 물어보는데 저 완전 황당했었어요. 네? 아가씨 그게 왜 황당하죠? 3년만 그 집에서 살기로 한 거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저는 더 당황스러웠었어요. 아, 언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집에서 3년 안 살았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언니, 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집에 없었어요. 여행 다녔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일수 따져보면, 1년하고 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고 말을 했다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 집 월세 안 받는다고 해서 뭐 타격 오는 분도 아니면서. 언니, 좀 그렇네요. 좀 찌질하신 것 같아요. 아가씨,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나요? 그곳에서 사는 시일을 그렇게 따지다니요. 저는 못 나가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 언니가 너무한 거예요. 윗사람이면 좀 희생해도 되는 거잖아? 좀 봐줘요. 우리는 못 나가니까. 야, 너 그런 말이 어딨어?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해? 그건 네 새언니 재산이야, 재산. 3년 공짜로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 니들이 여행을 가서 집을 비웠다고 그 기간을 뺀다는 게 지금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짐 빼도록 해. 네 새언니랑 약속한 기간은 지켜줘야지. 어안이 너무 벙벙하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시누이는 호련히 집을 나갔는데 그날 저녁 저희는 시부모님 댁에 호출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시누이 부부 집에 관한 일이었죠. 저희 보고 기간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애가 워낙에 독특한 거 모르냐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듯하고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 생각 없는 것들이라서 모텔을 전전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저희 보고 윗사람 노릇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애들이 결혼했지만 아직도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3년이란 기간 딱 정해놓은 건 우리도 아는 바지만 애들이 준비가 덜 되었다 하잖아.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너무 매정한 거지. 그러니 그냥 기간은 무한대로 주자꾸나. 그 집에서 돈 나오지 않아도 니들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안 그러냐 며느라?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년이었잖아요. 이건 저나 우리 식구들이 이 사람한테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3년이란 말은 동생이 한 거예요. 뭔 방법이 있으니까 지도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독특한 애니까 봐주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은 옥신각신했어요. 저는 그냥 그들의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았었거든요. 계속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는 저보고 마무리를 지으라 하시더군요.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없어도 되는 집인데 이렇게 집안에 큰 소리 나게끔 하지 말라고. 그냥 저보고 이해를 하라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와서라니 3년이 되어 가는데 그게 이제 와서인가요? 어머니, 아버님, 이제 와서라뇨? 그럼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언제까지 살게끔 해줘야 만족하실 건가요? 몇 년 후에도 또 이제 와서라고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그동안 공짜로 살게끔 해줬는데 이제 와서라는 말을 들으며 원망 들으니 기가 잘 누르시네요. 처음엔 맞이의 노릇을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3년이란 기간을 정했을 때 그 정도면 자립 가능하구나 싶었었고요. 여행 다닐 돈은 있고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할 돈은 없나 보네요. 준비를 해서 독립을 하는 것이 옳죠.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편을 드실 게 아니라 혼을 내시는 게 맞죠? 얼마 안 되는 재산세지만 그거 내면서 아무 수익도 못 내는 것이 어떻게 제게 타격이 없다 하시나요? 대청을 내어주면 안방을 넘본다고? 그런 거였군요. 짐 빼라고 저는 통보하겠습니다. 식구에도 엄연히 남의 집인데 공짜로 사니 그것이 자기들 집인 줄 아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제가 이번 참에 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시누이 부부. 그리고 지금 그 집은 단기 월세를 준 상태예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매정하다 하십니다. 시누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시누이 부부는 지금 시가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곳에도 딱 3년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나가라고 하면 또 그렇게 대꾸하겠죠. 우리는 여행을 다녔으니까 머문 기간은 3년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또 하겠죠. 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 그런지 조금은 매정한 사람이 되어볼까 해요. 신우이 부부가 시가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가에 안 갈 생각이거든요. 3년 지나면 아시겠죠. 시 부모님도 제 마음을. 그럼 그땐 누구한테 매정하다 하시려나? 참 답 없는 신우이 부부. 독특한 게 아니라 저는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